크리스마스가 되면 경기가 안 좋아도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들이 있죠. 숙박시설, 콘돔, 케이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숙박시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오히려 가격이 인상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오기도 하죠. 계엄령 후폭풍이 있는 상태이지만 숙박업소 예약률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과연 숙박업소 플랫폼들은 얼마나 돈을 벌고 있을까요? 오늘은 숙박 플랫폼의 양대 산맥,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얼마나 버는지 살펴봤습니다. 2023년 야놀자는 여기어때보다 약 2배 높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결 기준 7,667억 원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27% 늘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88%나 쪼그라든 17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후에 소개되겠지만 클라우드 부분과 인터파크 트리플의 적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여기어때는 지난해 3,091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야놀자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지만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어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나 뛰었습니다. 야놀자와 비교하면 27배가량 높은 수준이죠. 여기어때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어때는 해외여행 상품의 성장을 통해 거래액이 1조 7,500억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기어때의 지분을 80.49%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CVC 캐피탈은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경영권 매각, 증시 상장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매각이 진행될 경우에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의 몸값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미래에셋 캐피탈로부터 500억 원 투자를 받았을 때 1조 2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야놀자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야놀자의 목표는 기업 가치를 70억에서 90억 달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로 약 9조 7천억 원에서 12조 5천억 원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2021년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약 2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받을 당시 이미 기업 가치를 약 8조 원으로 평가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야놀자는 최근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면서 외연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클라우드 사업과 인터파크 트리플과의 합병을 통해 여행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놀자 플랫폼, 클라우드 솔루션, 인터파크 트리플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 트리플은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야놀자 비즈니스 중 숙박과 여행은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수요만으로는 이미 최대치에 가깝게 성장을 했죠. 이제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익스피디아나 부킹닷컴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야놀자가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선택지에 주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야놀자는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하드웨어 솔루션을 호스피탈리티 운영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자산 관리 시스템, 채널 관리 시스템, 키오스크, 부킹 엔진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호텔과 리조트 등 이용자 편의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이죠. 클라우드 부분은 2023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7% 증가한 743억 원을 기록했고 플랫폼 사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야놀자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놀자는 또한 해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해외 숙소 기획전과 최저가 항공권 판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해외여행 수요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어때는 숙박 예약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고 수익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력 분야에서 최대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사업을 꾸리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야놀자의 길을 따라 숙박, 레저, 교통 등 여행, 여가 카테고리 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적극 확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불안정한 수익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2019년 CVC 캐피탈에게 경영권을 넘기게 됩니다. 당시 여기어때의 기업 가치는 약 3천억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 추정액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죠. 이후 CVC 캐피탈은 여기어때의 외연 확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클라우드
크루즈 사업 등으로 시야를 넓힌 야놀자와는 달리 철저히 내국인들의 여행 수요를 끌어오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 세계 여행지를 모두 소화하는 대신 일본과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수요가 몰리는 근거리 해외 여행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영업 효율을 높였습니다. 여기어때는 해외 숙소 최저가 보장제와 결합 상품을 통해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죠. 여기어때는 최근 일본 도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해외여행 부분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야놀자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441만 명으로 여기어때의 404만 명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어때는 신규 앱 설치 수에서 야놀자를 소폭 앞서고 있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두 기업 모두 여행 및 교통 분야에서의 신규 설치 앱 순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올해 1월부터 6월 19일까지 자플래닛에서 남겨진 리뷰와 평점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다만 직원 수 규모가 다른 만큼 같은 기간 리뷰 수가 야놀자는 116건, 여기어때는 46건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장 만족도에 총점을 매기는 총 만족도 5점 만점 항목에서 여기어때가 3.45점으로 야놀자를 제법 큰 격차로 앞질렀습니다. 세부 평가 항목에서도 전 부분 승기를 거머쥐고 있는데요. 특히 워라밸과 사내문화, 경영진 부분에서 각각 0.5점 차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어때 구성원이 남긴 리뷰에서 주 35시간 근무, 식대 지원, 소통을 자주 하고 의견을 잘 들어준다, 젊은 대표와 빠른 의사결정, 유연한 사내 분위기와 젊은 구성원, 워라밸이 좋으면서도 커리어를 챙길 수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는 긍정적인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평으로는 비개발 직무들은 연봉이 중소보다 못한 수준이다, 회사 매각을 위한 기존과 180도 다른 무리한 변화가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사모투자사의 엑시트가 최우선 목적인 건 알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등의 리뷰가 있었습니다. 야놀자는 급여, 복지 부분에서 그나마 여기어때와의 격차를 좁혔는데요. 경영진과 CEO 지지율, 성장 가능성 부분에서 유난히 박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 리뷰에서는 경영진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나스닥 상장과 엑시트를 위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수익은 떨어지고 있고 벌여놓은 일은 수습이 안 되니 죄 없는 직원들만 구조조정으로 수익선 개선을 도모한다며 신랄한 비판을 적어놨습니다.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을 모르겠다, 여러가지 영양가 없는 사업이나 기업 인수를 벌이지 말고 내실을 탄탄하게 만드시길 등의 리뷰가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결국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향후 해외 사업 확장과 수익성 강화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작년에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때마다 야놀자의 숙박시설이 좀 더 다양하고 할인과 가격도 야놀자가 더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야놀자에서 관리하는 숙박업소가 따로 있어서 선택지가 더 넓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맨 처음에 야놀자에 있는 숙박시설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여기어때를 보고 맨 마지막으로는 에어비앤비까지 확인해보고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 야놀자에 있던 숙박시설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내 내수 경제 침체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긴축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 두 기업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더 빠른 뉴스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